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선 전국은 윤석열, 이재명 두 유력 후보의 이 가족 리스크 이걸로 온통 신문 지면도 다 두 배를 하고 방송도 그걸로 다 채우고 그렇게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인 김건희 씨 이 과거 결혼 전의 이력이나 어떤 수상 경력 이런 것을 가대 포장한 것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일어났고, 그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장남의 불법 도박, 상습 불법 도박, 그것은 거의 확인이 됐고, 또 마사지 업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막 불거져서, 이 선거판이 거의 난장판이 됐습니다. 저도 이번까지 대선을 6번째 취재를 하고 있지만, 물론 과거에도 가족들을 둘러싼 그런 의혹들도 있었죠. 이해창 당시 후보의 아들 병역 의혹 같은 것도 이런 것도 있었고, 간혹 그런 것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이슈들은 모두 다 집어삼키면서 가족 리스크가 블랙홀이 돼버리는 이런 선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특히 이 민주당 진영에서 계속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리스크, 의혹을 제기를 막 하는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히 좀 조악하다. 수준이 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나 어떤 꼬투리를 잡는데 정말 별것 아닌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하고 마치 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그리고 일종의 이 물타기를 하는 정치 공작, 선거 공작 냄새가 나는, 공작 선거 냄새가 나는 이런 의혹 제기들 이런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지금 청와대 주변에서, 권력 주변에서 서서히 이 대선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 간접적으로 알게 모르게. 자, 그런 의혹들도 지금 좀 하나씩 불거지는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 가족 리스크는 확산이 될 텐데, 일단 오늘 조간신문들은 정책선거 실종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일면 톱에서 폭로와 해명 싸움, 정책을 삼켰다. 자, 정책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이런 기사가 대선 때마다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거티브 치닫는 대선 이 도덕성 검증. 아들 유혹에 휩싸인 이재명은, 자, 그래, 우리 아들 검증 충분히 하시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고, 부인 의혹 윤석열은 가짜도 많다. 잘 판단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영 싸움이 격해져서 미래 비전 대결 무색하다. 자, 이런 기사는 사실 선거 때마다 나오긴 하지만, 보시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조악하고 수준 이하의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조선일보 오면 보시면은, 이재명, 윤석열 양쪽 가족 리스크를 서로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좀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제가 이것을 대표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재명 쪽에서는 이재명 아들의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돈 따서 너도 사 먹어라. 차마 말로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글들을 SNS에 올려서 성매매 암시한 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상습 도박은 이재명이 사과했죠. 그런데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봤는데 없다고 하더라. 본인이 명석관이라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해명과는 달리 이재명 장남이 온라인 포크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200개를 보면은 그 중에는 도박을 해서 돈을 따서 유흥업소를 다녀온 뒤 자랑하는 글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선일보는 그 글들을 소개를 했는데, 상당히 민망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 성매매 언어를 사용하면서 친할머니 발인 다음 날도 글을 썼다. 자, 그래서 자식을 둔 죄인이니까 필요한 검증은 충분히 하시고 문제가 있는 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이재명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 이슈가 빨리 다른 이슈에 묻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다른 또 이슈가 생기면은 또 이 이슈는 묻힐 테니까 검증 열심히 잘해주세요. 이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선일보 오면에서 이 윤석열 후보 부분은 김건희 씨가 여권에서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뉴욕대 경력도 허위다. 뉴욕대에서 연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경력도 허위다. 이렇게 어제 아주 큰 문제처럼 의혹을 제기를 했죠. 자, 그런데 야당에서는 실제 참여했다, 수료증도 받았다, 이 주장입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내용은 김건희 씨가 과거 미국 뉴욕대 연수 경력이 적었는데 어떤 지원서에 1억세, 그런데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당 현안 대응 TF 단장 김병기 의원이 직접 이 문제를 제기를 하죠. 김건희 씨가 연수했다고 밝힌 2006년 뉴욕대 서턴스쿨 연수 과정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씨가 연수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면 윤석열 후보 또한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일단 질러놓고 보는 겁니다. 질러놓고 보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씨가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대 GLA 과정을 다녔고 그 과정에 뉴욕대 서턴스쿨 연예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이 갔던 서울대 동기들, 서울대 GLA 과정 동기들과 뉴욕대에서 실제 수업을 들었다. 그리고 단기 연수를 했고 수료증도 발급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에서 못 믿겠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사진이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막으로 띄워드리는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제시를 하는 사진인데 이 문화산업계 인사들이 미국 뉴욕대 연수를 갔다 이 다룬 기사가 2006년 11월 2일자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 사진은 뉴욕대 교수가 한국에서 온 연수생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는 사진인데 김건희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저 한켠에서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김건희 씨죠. 그러니까 이 사진이 딱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는 한상혁 현재 방송통신위원장 모습도 보입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민원연 출신이고 문재인 정권에서 발탁된 인물이죠. 그런 인물들과 같이 뉴욕대에서 강의를 듣는 그런 사진이 딱 나왔으니 일단 이것을 민주당이 헛발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힘이 제시한 사진 한 장으로 민주당이 헛발질을 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니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연수를 갔다 온 것을 어떻게 경력에 넣느냐 또 이렇게 파생적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계속 공작 냄새가 나는 이런 식으로 의혹을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제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후보 전부 다 이제 가족 리스크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언론은 이렇게 양비론을 제기합니다. 이쪽도 나쁘고 저쪽도 나쁘고. 그런데 유독 친정권 정치신문 한겨레는 김건희 씨 의혹에 초점을 완전히 맞춰서 이재명 아들과 관련된 이 도박이나 성매매 의혹은 윤석열 캠프에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공작을 한 것 같아. 이런 뉘앙스의 취재를 지금 계속 기사를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한겨레 일면 톱 보시면은 검정보다 혐오 조장. 그래서 대선 피로감 쌓인다. 자, 검정보다 혐오를 조장한다. 이렇게 제목은 해놨는데 그러니까 양쪽을 다 비판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기사 내용은 윤석열 후보 쪽을 일방적으로 공격을 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김건희 허위 경력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형수 욕설 맞불을 놨다. 이재명 후보 과거에 형수 욕설을 한 그 맞불을 놨다. 그리고 민주당은 야당이 도박 기획을 꺼내서 야당이 도박 기획을 했다. 이렇게 꺼냈다는 겁니다. 야당이 도박을 기획했다. 이재명 아들의 도박설을 도박 이야기를 야당이 기획을 했다. 또 이렇게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중간 제목으로 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형수 욕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한겨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기재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사건을 다시 꺼내들며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은 지난 18일에 이재명은 합니다. 형수 쌍욕이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만들어 배포를 했고 19일에도 이재명 제대로 알리기 국민의힘으로 그러면서 하루에 10번,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번, 하루에 10개 댓글로 이재명을 진짜 얼굴을 알리자. 그러면서 형수 욕설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거를 보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물타기다. 김건희 씨 의혹에 대한 물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형수 욕설 사건은 사실 민주당이 자충수를 둬서 지금 다시 이슈가 된 거죠. 이거 국민의힘이 먼저 이슈화를 시킨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 성간이의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형수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그 녹취록을 털어도 되는지 민주당이 성간이의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유권 해석을 의뢰한 이유는 이것을 아예 원점 봉쇄하자는 거죠. 그리고 성간이가 민주당 쪽 성향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다 막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거법 조항에 보면은 어떤 진실인 부분은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녹취록이 있으니 진실이죠. 녹취록을 그냥 터는 겁니다. 그래서 성간이가 고심 끝에 그러면은 이것을 그 통째로 다 이렇게 터는 건 괜찮은데 욕설한 그 부분만 딱 떼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간이가 유권 해석을 고육지책으로 내렸죠. 이것을 민주당이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충수를 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민주당은 지금 그것도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간이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통째로 털면 된다고. 그러니 누구나 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이용을 한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고 친문단체죠. 욕설 파일을 털은 것은 욕설 파일은 정간이 유권 해석이 있고 나서 처음 털은 것은 친문단체입니다. 자, 동아일보 그 기사를 보시면 친문, 깨시민,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문단체인데, 친문정당인데 거기 집회에서 이재명 형수 욕설을 털었다. 이게 국민의힘에서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런 성간이의 유권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 친문 정당 그 소수 정당이죠. 이 정당에서 집회에서 이거를 튼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 한겨레는 이 사안을 국민의힘이 물타기를 위해서 김건희 씨 물타기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죠. 친문 깨시민 집회에서 이재명 형수 욕설이 터졌다. 친문 성향의 정당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18일 부산에서 이재명 후보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래 이재명과 친문 쪽은 상당히 사이가 안 좋죠. 과거에 해경군 김씨 논란도 있었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일단 민주당의 후보가 됐지만 또 강성 친문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형수 욕설 이 녹음 파일을 틀은 겁니다. 대형 앰프 스크린을 동원해서 대중 앞에서 이 파일을 공개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라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틀은 것이죠. 자, 그러니 지금 민주당이 자충수를 둬서 이 욕설 파문은 지금 누구나 전체 통째로 털면은 다 털 수 있게 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활용을 하는데 그걸 김건희 씨 물타기용이라고 한겨레는 주장을 하는 거죠. 한겨레는 3면에서도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검사 출신 후보의 이율 배반, 공정이 아킬레스건 되자 버티기. 이 부분은 의혹 부분이죠.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것은 아직 의혹인데 그것을 가짜 뉴스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뉴욕 때 이런 것처럼 가짜 뉴스도 많은데 이것을 완전히 기정사실화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의 공정에 시비를 거는 겁니다. 포괄적 사과 뒤에 구체 해명 외면했다. 공정과 정의의 모든 것 건다. 혼장담했지만 부인 의혹에 흔들린다. 자, 한겨레가 이것을 3면 이 해설 기사 중에서도
이 3면에 실리는 것은 상당히 비중이 있게 하는 겁니다. 3면 다음에 5면, 4면 이렇게 가는 거죠. 상당히 비중 있게 이것을 공정에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기사입니다. 중도, 청도, 차츰 등을 돌리는 분위기다.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더 떨어지면 명분 다 잃고 사가 내몰릴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사는 잇따라 튀어나오는 이후 김건희 등판 더 늦어질 듯 이런 기사도 있고, 자, 여기서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더 떨어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지지도 더 떨어지면은 명분 다 잃고 이제 사과하고 납작 엎드려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자, 여론조사.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양쪽에 가족 리스크가 있었죠. 자, 여론조사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한국일보 보시면은, 아들 방역 책임 떡밥 리스크. 방역 책임. 아들 문제와 방역 책임 떡밥해 리스크. 급제동 걸린 골든크로스에 급제동 걸린 이재명. 오히려 이재명의 아들 리스크 그리고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집권층의 리스크가 이재명에게 쏠려서 골든크로스를 12월 중에 하겠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었죠. 지지율에서 윤석열을 뛰어넘는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지금 오히려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한겨레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재명의 지지율이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이 아들 불법 도박, 성매매 의혹이 확산이 됐고 또 아들이 2030 여성들 비하하는 댓글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파문이 일고 있는데 이것이 이재명 우위 구도를 계획을 했는데 그게 찬물을 끼얹었다. 오히려.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는 방역에 실패한 민심이 또 너무 크다. 민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이재명에게 안 좋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일단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공약으로 전화 위복을 해야 된다. 그런 기대도 나오지만 일단 안 그래도 이 여자, 20대 여자죠. 20대 여자 지지층이 낮습니다. 이재명. 그런데 아들 리스크 때문에 더 악화됐고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바뀐 코로나.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도 살포하고 해서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 너무나 악화됐기 때문에 이 방역을 K방역 하다가 방역 체제를 무너뜨린 그 리스크가 지금 이재명에게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지지율은 오늘 아침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조사입니다. 오마이뉴스 조사 아침에 발표된 거 보면은 자, 윤석열 44.4, 이재명 38.9%, 오차범위 밖으로 이 지지율이 윤석열이 다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겨레 이야기한 것처럼 윤석열 리스크 때문에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면은 명분 다 잃고 엎드려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오마이뉴스는 진보 성향 언론이죠.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문제들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언론입니다.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 리얼미터가 조사를 했는데 44.4 대 38.0 그 전 직전 조사에서는 45.2 대 39.7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약간씩 동반 하락을 했는데 리스크가 있으니까 가족 리스크 때문에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격차는 더 커졌다. 지난 조사보다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가 더 커졌다. 윤석열이 더 앞섰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반전 카드를 막 모색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또 어떤 김건희 씨, 특히 지금 타깃을 이재명 캠프와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는 타깃을 김건희 씨로 잡았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는 아무리 때려도 고발 사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효과가 없으니 좀 후술해 보이는 김건희 씨를 집중 공격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이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상당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흔적입니다. 선거 개입 의혹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7개, 8개 부서가 막 동원돼서 개입을 해서 그 사건이 지금 기소도 되고 재판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청와대가 그냥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청와대에서 윤석열을 직접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코로나 난리통에 호주에 국빈 방문을 간 문재인, 그래서 명소에서 오페라 하우스 배경으로 셀카 사진을 뭐 부들끼리 호주 총리가 찍었어. 자, 과연 이 시국에 그렇게 한가하느냐 이런 비판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도 그 부분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심기를 살피다가 청와대 전무들이 윤석열을 공격하는, 자, 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일보 인터넷판에서는 이것을 보도합니다. 개인 SNS로 윤석열 저격한 탁현민, 행사기획비서관 탁현민, 정치 중립 위반 논란. 탁현민이 이런 행사들은 탁현민에 다 계획을 하죠. 그런데 탁현민이 윤석열을 직접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탁현민 청와대 여정비서관이 개인 페이스북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비판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 개입 소지. 문재인 대통령 호주 순방 국빈 방문하고 귀국하면서 페이스북에 그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내외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찍은 셀카 사진을 올렸죠. 참 이 난리통에 부적절하다, 그런 지적이 많았고, 윤석열도 비판을 했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곧 10,000명을 넘었을 태세고 의료 체계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게 현재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인데, 문재인 정부는 자기 자신까지 속이고 있다. 그러니 호주까지 가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에서 찍은 셀카를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탁현민, 이 행사를 기획한 탁현민이 발끈해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정상 외교의 의미와 효과를 모르는 게 참담하다, 이러면서 야당 후보를 직접 비판을 했죠. 청와대 참모가. 그리고 탁현민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당의 외교 결례가 참 걱정이다. 국익에 큰 소란을 끼치는 일이다. 자, 이런 식으로 야당 대선 후보를 청와대 참모가 공격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제 그런 거를 실었죠.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노심초사하느라고 문재인 대통령의 얼굴이 상했고 이런 식의, 지금 그런 식의 심기보자하는 글을 SNS에 올리고, 자, 이런 것이 지금 청와대의 행태입니다. 자, 다른 기사, 중요한 의미를 갖는 기사 2개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곧 이번 달 말에 책을 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런데 상당히 지금 지병이 악화되고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기사가 오늘 동아일보에 실렸습니다. 동아일보 12면 사회면 기사입니다. 박근혜 지병 악화, 그런데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이 기사가 동아일보가 단독 취재를 해서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 실었고, 다른 언론사들도 상태가 안 좋다는데 얼마나 좋지 않나, 이렇게 또 이 후속 취재를 하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특사가 안 되면은 일단 석방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로 석방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이겁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삼성 서울병원에 입원 중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존에 수술을 받은 어깨, 허리 질환으로 인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고,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 장기간 이어진 수감 생활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런 기사입니다. 자, 지금 성탄절 특사 이런 것은 이미 물 건너간 것 같고,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 임기 내에는 석방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특사는 아니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니 형집행 정지로라도 석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여론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 기사입니다. 조국 딸 조민 7개의 가짜 스펙으로 부산대 의대원에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 졸업을 해서 또 의사가 돼서 인턴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부산대는 이 조민 씨의 의전은 그 입학 자격을 취소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그것도 결정을 해서 그것을 하는 절차를 지금 거친다. 뭐 청문 절차를 거친다 이러고 있고 그래서 질질 끌고 있고 최종적으로 딱 결정하라는 거를. 그리고 만약에 부산대 의전원이 그렇게 최종 결정을 해도 다시 또 이 조국 씨가 버꾸라지니까 또 어떤 행정소송을 또 해서 시간을 끈다. 자, 그런 전략이 보이고 있죠. 그 와중에 조민 씨는 인턴 생활 끝나고 레지던트를 또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조국 딸 명지병원 레지던트 지원. 자, 인턴 할 때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인턴 다 끝내고 이제 레지던트를 지원하는데 이번에는 또 명지병원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지병원은 레지던트 2명을 뽑는데 2명이 또 지원을 했다고 하니 여기도 합격을 하겠죠. 조 씨가 졸업한 부산대 그 의전원은 조 씨의 부정 입시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자, 부산대 의전원에서 입학 취소 관련 행정 절차를 마치면 조 씨의 의사면허는 취소된다. 그렇지만은 그 사이에 또 계속 뭐 행정소송도 하고 막 하겠죠. 그러다가 혹시라도 이 조국이 소속된 진영에서 정권을 다시 연장을 하면은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 논란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고 한데 이렇게 논란이 되는데도 그냥 계속 의사 생활을 쭉 할 수도 있겠죠. 자, 조국 씨 오늘 마침 이른 아침에 이 딸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과면 뒤 진면목이 드러났다. 그들의 업보가 너무 크다. 본인을 수사한 업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수사를 한 것뿐이 아니고 이 법원에서도 이미 유죄를 인정해서 정경심 씨는 지금 4년 징역 4년을 받아서 구속된 상태고 조국 씨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검찰총장으로서 수사를 했던 윤석열의 업보다. 김건희 논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국이 윤석열 겨냥해서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건희 씨에게는 수준 미달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논문이라도 제출했죠. 조국 씨는 아들, 딸을 좋은 대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표창장, 이 인턴 증명서 이런 것을 다 가짜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인물이 이 수준 미달 논문을 제출해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조국 씨의 멘탈은 엄청 강한 것 같습니다. 그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간 딱풀이었습니다.